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통 튀어오르는 도형과 글자 모션 만들기입니다. 먼저 뉴 컴프를 클릭하시고 컴프 네임을 통통 튀어오르는 도형과 글자 모션이라고 할게요. 규격은 늘 선택했던 1920, 1080 선택하시고요. 듀레이션은 7초로 하겠습니다. 7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으로 해주고요. 오케이 할게요. 자,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눈금을 꺼낼게요. 위에 눈금에서 아래로 여기 바닥선을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를 바닥을 중심으로 튀어오르도록 여기 안내선을 하나 꺼내주시고, 자, 위쪽에 도형 도구 패널 창에 사각형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해주고 Shift 드래그해서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고 색깔은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필 네모에서 클릭하셔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시면 되죠. 자, 노랑으로 해주고, 자, 도형이 센터에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려면 얼라인으로 가셔야죠. 선택하고 스크롤바, 자, 우측의 프로퍼티 창에 얼라인으로 오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앵커 포인트가 센터에 있어야죠. 없다면, 자, 중앙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 센터점을, 중앙점을 이렇게 도형에 컨트롤 키를 눌러놓고 클릭하시면 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밖에 있으신 분은, 자, 끌어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 클릭하시면 정중앙에 이렇게 일치해서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레이어로 오셔서 엔터를 치세요. 그리고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넣어 줄게요. 사각형이 통통 튀어오르면서 그 다음에 글자도 튀어오르게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옵니다. 사각형 레이어에서 이제 모션을 넣기 위해서 모션 속성값 P를 꺼낼게요. 한영키를 한번 눌러주고 P, 그리고 다른 속성값도 꺼내려면 Shift를 누르고, 자, 스케일 값 S를 눌러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로테이션 값도 넣을 거니까 R을 꺼낼게요. 이 세 가지를 꺼내줍니다. 처음에 도형 하나에 속성값을 제대로 약간만 넣으시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붙여넣을 거예요. 자, 사각형 선택하고 0초에다가 포지션이 여기 있습니다. 스케일도 요대로, 각도도 요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확대해 볼게요. 위에 있는 요 버튼을 앞으로 당기시면 프레임이 확대가 되죠. 15프레임 간격으로 넣어 줄게요. 15프레임에 기준바 놓고 얘가 뿅 튀어오르게, 자, 포지션을 여기 드래그해서 이렇게 X축으로 Y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이 움직이지만, 또 Y축으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수동으로 직관적으로 선택 도구로 가서 그냥 직관적으로 올리셔도 돼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정수직으로 올라가죠. 스케일은 튀어오르면서 스케일이 약간 커지도록 110%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1초 프레임에 기준바 놓으시고 15프레임 간격이죠. 이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 떠있는 그대로 잠깐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여기 장면 추가를 해줍니다. 포지션과 스케일과 로테이션은 생략해도 되고 두 개의 장면을 추가할게요. 여기는 이 위치에서 110% 크기, 2초 지점에서는 또 내려온다. 2초 프레임에서 기준바 클릭하고요. 또 내려온다. 자,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 하다가 Shift 키 누르셔도 돼요. 아래로 내려온다. 크기는 스케일이 100%로 돌아온다. 100을 넣어주고요. 또 로테이션 값은 한 바퀴를 돈다. 360도 드래그해서 여기에 로테이션 값을 드래그해서 360도를 넣어줍니다. 자, 또는 360도 값이 체크가 되면 1x로 바뀌지요. 정확히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0도, 여기 앞에 360도 한 바퀴 돌았다는 의미로 1x로 바뀌는데 1x. 그럼 0초에다 놓고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지요. 요런 모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올라가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각형 장면은 끝났다는 의미로 클립을 더 이상 이 구간에서 보이지 않도록 클립을 자릅니다. 컨트롤 시프트 D예요. 그리고 오른쪽 클립을 딜리트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장면이 사각형 장면은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원이 나올 거예요. 원. 도형 도구로 가셔서 엘립스 툴로 갑니다. 엘립스 툴로 가서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해줍니다. 정원을 그려요. 자, 중앙점이 맞물렸네요. 자, 얘를 얼라인으로 가서 또 가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사각형이 있던 위치에 놓으시고요. 크기도 얼추 비슷해야 하니까 드래그해서 한번 봅니다. 겹쳐있을 때 사이즈를 봅니다. 겹쳐있을 때 원은 선택 도구로 가셔서 자, 사각형과 비슷한 사이즈로 좀 바꾸시고요. 반드시 정원이 아니어도 돼요. 자, 색깔을 바꾸러 갑니다. 보라색으로 바꿀까요? 보라색으로 바꿔주고 자, 보라색으로 바꾸고 보라색 동그라미가 튀어오르도록 또 같은 모션으로 움직이게 할 거니까 사각형 키프레임 포지션 체크하고 시프트 스케일 로테이션 체크하면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이 되지요. 컨트롤 C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형이 끝나서 사라진 지점에다가 기준바 놓으시고요. 이 원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기준바 놓고 컨트롤 V 해주면 여기에 키프레임 값이 들어가요. 정확히 확인해 보시려면 자, 레이어에 놓고 U를 누릅니다. 속성값을 모두 펴줘요. U. 그러면 모두 붙여넣기가 된 걸 확인이 되시죠? 자, 원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니까 여기 앞에 기준바 놓고 이 클립 선택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D에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은 나타나면 안되니까 지워주고 자, 여기서부터 원이 튀어오르고 내려오는 자, 여기 레이어로 가셔서 엔터 치고 원이라고 적을게요. 자, 원이라고 적고 자, U를 누르면 속성이 펴지죠. 안 펴질 때는 한영키를 누르고 U를 눌러보세요. 그럼 속성이 펴지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여기서 이 구간에서 한 4초 4프레임 정도 4초 2프레임 정도 4초 4에서 클릭하시고 기준바를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줍니다. 자, 오른쪽 클립 딜리트해서 잘라주고요. 또 세모가 튀어오르게 해볼게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 얘를 넓혀서 얘를 축소하신 다음에 끝에 키프레임 봅니다. 자, 여기 끝에 타임라인을 보세요. 하나 더 그려 넣어도 되겠죠. 길게 한 10초짜리 듀레이션을 꺼냈다면 4개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 넣습니다. 삼각형. 세모를 그려 놓을게요. 폴리곤 툴로 가서 이렇게 그렸을 때 난 세모를 표현해야 하니까 그려 놓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 방향키 아래 키를 누르면 면의 개수가 줄어들죠. 위에 키를 누르면 면의 개수가 늘어나요. 자, 아래 키 눌러서 세모를 만들고 중앙점을 여기 센터에 한번 이동해 주고요. 컨트롤 클릭. 그리고 선택 도구로 가서 얘를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하기 위해서 얼라인으로 가서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원이 겹쳐 보일 때 사이즈가 적당한지 확인 한번 하시고 자, 원 클릭 끝에다가 마름모 지나서 이 지점에다 놓고요. 자, 색깔을 바꿀게요. 자, 얘는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파랑, 밝은 파랑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앞부분은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앞에 클립 지워주고 자, 여기다가 키프레임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 위해서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U를 눌러서 속성값 피시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자, 여기 6초 지점에 얘도 이렇게 움직이지요. 똑같이 여기까지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로 클립을 기준바를 놓고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립도 삭제해주세요. 자, 모든 키프레임에 붙여넣기가 되었네요. 자, 이름은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워크 에어리어 엔드는 요 버튼은 끌어다가 여기에서 끝난다는 의미로 일단 당겨줄게요. 자,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튀어오르지요. 자, 원이 회전하는 게 안 보이지요. 그럴 때는 원의 칼라를 자, 선택해주고 만들어 놓고 나서 크기, 색깔, 모양 수정하셔도 돼요. 자, 필로 가셔서 라디알로 선택하시고 오케이 할게요. 라디알 그라디언 선택해주고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 핑크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 색깔은 여기서 네모를 클릭해주고 뭐 흰색, 핑크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다.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자, 회전하는 게 그래야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를 한 다음에 보면 0초로 가서 이제 모든 그 속성값을 닫아주자면 컨트롤 A를 누르셔서 모든 레이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U를 누르면 모든 속성이 닫혀요. 자, 한영키 한번 누르고 U. 자, 0초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원도 회전되는 게 보이시죠? 자, 글자가 튀어오르는 모션은 컨트롤 K를 누르시고요. 모든 레이어를 지워주고 컨트롤 K로 갑니다. 듀레이션을 10초로 바꿀게요. 10점. OK를 눌러주고 글자 하나를 입력해 줍니다. 자, 호리존탈 타입풀로 가서 하단에다가 커서 찍고 포자를 입력해요. 자, 선택도구로 글자를 크기와 서체 지정 오른쪽 텍스트에서 해주시고요. 200픽셀로 했고 X4 M체 지정했습니다. 중앙점 도구 선택해서 중앙점 이 앵커 포인트를 글자 개체 안으로 옮겨줍니다. 옮겨주시고 자, 여기 프레임을 상세하게 보려면 이렇게 펴주면 자, 상세하게 이게 확대가 되지요. 포자를 선택해주고 여기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을 넣기 위해 속성 값을 꺼낼게요. 자, 한영키를 한번 누르시고 P 눌러주십니다. Shift S 스케일도 꺼내고요. Shift R도 꺼내세요. 자, 0초 프레임에서는 포지션이 여기 있다. 스케일 그대로다. 로테이션 0도다. 회전값 없다. 자, 여기 1초 지점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자, 포지션에서 Y축값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화면에다 대고 올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Shift를 딱 누르고 올리시면 정수직으로 올라가지요. 자, 스케일은 올라가면서 120%로 커진다. 그리고 각도는 그대로니까 놓으시고 여기서 15프레임과 1초 프레임 중간 자, 여기서 정확히 하려면 1초 지점에 있는데 자, 1초 지점에 있지만 13프레임 정도 가려면 1초 15프레임에 놓고 1초와 1초 15프레임 중간에 놓고 중간쯤 놓으면 1초 7프레임이 되겠네요. 자, 1초 5프레임으로 가셔도 돼요. 1초 5프레임 왼쪽 여기를 보면서 이동하셔도 돼요. 자, 1초 5프레임으로 와서 여기서 그대로 멈춘다. 요 값이 그대로 좀 정지되어 있다. 자, 요 키프레임 값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줍니다. 요 장면이 살짝 떠 있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럼 2초에다 놓고 Shift 키를 누르고 내리셔도 되고요. 정수 키프레임이 들어갔네요. 스케일은 또 100%로 돌아온다. 100을 입력해줍니다. 100으로 입력해주고 원래 사이즈 그리고 회전값은 360도를 넣어주는데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0x라는 곳에 2를 넣어주면 1x라는 건 한 바퀴 회전했다는 의미의 360도예요. 0초에다 놓고 이렇게 플레이 수동으로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커지고 회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작아지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초 간격에 글자를 5개를 넣을 거니까 2초 간격으로 만들었고요. 얘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모두 선택해서 Alt키를 누르고 간격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1초 15프레임에서 끝나도록 2초에서 끝나도록 하는 것보다는 10초 프레임이기 때문에 살짝 간격을 1초 15프레임으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0프레임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폴짝 뛰어오르고 내려오죠. 자, 스페이스바를 멈추시고 이 15프레임에서 약간 마루모 끝난 위치에 놓고 클립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D. 자, 클립을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자, 이 글자 레이어는 포트폴리오라는 글자 5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도형보다. 자, 이 레이어를 컨트롤 D 누르시고요. 포 5까지 복제를 해주십니다. 포 2를 선택하고 얘를 글자만 바꾸시면 돼요. 선택 도구 상태이지요. 포자를 더블 클릭해주고 T자로 바꿔줍니다. 겹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상태예요. 여기 레이어에서 글자가 정확히 바뀌어 있으면 T자가 된 겁니다. 여기를 가리시고요. 이거 가려보면 T자로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또 여기 보이게 한다. 여기 가린다. 자, 요 글자에 포트 했으니까 세 번째는 폴자로 바꾸시고요. 여기 보이게 하고 여기 가리고 4번은 포트폴 리네요. 리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고 여기 가리고 자, 5번째 레이어 5라고 입력합니다. 모두 보이게 하면 이제 겹쳐 있지요. 포지션 값도 이 레이어를 복제했기 때문에 통째로 이 속성 값도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여보면 같은 위치, 같은 속성 값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를 시차를 둬야겠죠. 그러니까 각각 순서대로 나타나도록 이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클립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옮겨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여기 듀레이션 값이 다 안 보이네요. 얘를 펴보면 이제 듀레이션이 끝까지 보이지요. 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이동해주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글자도 통통통 튀어오르지요. 자, 모두 접어주면 얘도 포자도 U를 눌러서 속성값 한영키 한번 누르시고 U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래서 통통 튀어오르는 글자도 만들었고요. 여기에 사운드를 넣어준다면 효과음을 준비해놨던 효과음 불러오시고 글자 모션 컴프 더블 클릭해서 자, bouncy.mp3 준비해놓은 음악 파일을 드래그해서 레이어 하단으로 옮겨줍니다. 자, 플레이 보면 이렇게 효과음까지 넣었더니 더 재밌는 글자 튀어오르기가 완성됐죠. 그런데 소리가 여기 하나만 들어가니까 이 글자 소리도 레이어를 컨트롤 D 5개를 복제를 해서 글자 시작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글자 시작되는 위치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모두 옮겼네요.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 시작될 위치마다 이 효과음을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클릭해주고 여기에 배치해주고 자, 0초로 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러한 통통 튀어오르는 글자 모션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